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점화식을 배웠었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 점화식이었고, 오늘은 좀 기본 점화식이 아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열의 종류가 이제 등장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희한한 점화식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 점화식이란 그 의미를부터 알고 있어야겠지. 자, 점화식이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즉 an 플러스 an,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웃하는 항을 나타내고, 개가 있는 관계라는 것은 개가 있는 등식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과 an이 있는 등식이 바로 점화식이고, 이 점화식의 목적은 뭐였었지? 자, 이 점화식을 이용해 가지고 항의 크기를 구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일반항의 관계식을 갖다 구하는 게 바로 점화식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배웠었고, 이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점화식 자체를 갖다가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점화식의 모양을 놓고, 자, 보자마자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종류가 파악이 됐다면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항 크기 내지는 일반항을 구해주면 되는 게 바로 저번 시간 내용이야. 근데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점화식을 만나게 돼. 그래서 그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배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 자, 방법이 되게 많지가 않고 딱 두 가지니까 요 두 가지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점화식은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배우는 게 축차 대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축차 대입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항의 크기 내지는 일반을 갖다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축차 대입이 말고 우리가 이제 자, 요걸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얘로 시도한다는 거지. 이걸 시도해봐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갈 텐데,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자, 항의 크기를 갖다가 조사하는 거야. 항의 크기를 조사해서 항의 크기를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뭘 찾냐? 직접 규칙성을 갖다 찾게 될 거야. 이 항 크기에 관련된 규칙성을 찾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자, 방법이 조금 낯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해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축차 대입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거야. 축차 대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축차 대입이란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축으로 잡고, 계속 대입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을 축으로 잡고 계속 대입해 나가지고 우리가 만든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 내지는 항의 크기를 갖다 구하는 방법인데, 자, 축차 대입의 대표 유형이 있어. 그 대표 유형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대표 유형은 자, 바로 요거야. 대표 유형 첫 번째야. an 플러스 1은 우리가 an 한 다음에 fn 이렇게 나오게 돼. 자,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하면은, 주어진 식이 우리가 꼭 암기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대표용 꼴들은 좀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등차도 등비도 아닌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점화식이 아니라면은 일단 얘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걸로 간다고 했는데, 자, 일단 축차대의 대표 꼴이야. 그치? 관계식의 꼬라지를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자, 이런 놈이 나오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거래. 그럼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 an 플러스 1 한 다음에 앞에 개수가 1이고 an 한 다음에 역시 개수가 1이야, 오른쪽은.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이 f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an에 어떤 n의 관계식을 더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아무튼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축차 대입이란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을 잡게 돼. 누군가를 왼쪽과 오른쪽에 기준선 같은 거지. 축을 잡게 되고 계속 대입을 하게 될 텐데, 누가 축이 되냐면은 요 등호 자체가 축이 되는 거야. 등호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치? 대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놈을 쭉 이렇게 등호를 축으로 놓고, 어떻게 대입하냐? 요 주어진 요 식에다가, 자, n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는 1이잖아. n에다가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이렇게 1을. 그럼 대입하거나 여기다 이제 양변에 얘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 1 들어가니까 여기 2가 될 것이고, 얘는 a1 더하기 여기다도 1 대입하니까 f1 이게 될 거야. 그렇지? 자, 끝난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하게 돼. 대입을 하게 돼. 자, 그래서 A3, 여기다 이제 2 넣은 거니까, 여기 A2. 여기는 F2. 이게 되겠지. 또 합니까? 또 해. 계속 해야 돼. 3.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A4. 그리고 여기는 A3. 여기는 F3.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네. 자, 그리고 대입해서 무슨 짓을 할 겁니까? 자, 이건데, 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일단 요 두 식만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 이 두 식을 더해 보면은, 자, 우리 보시는 것처럼 A2 더하기 A3.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겠다는 얘기지.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니까 A1 플러스 A2 한 다음에 F1 더하기 F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더하고 나면은 자, 뭐가 좋아지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A2가 있고 오른쪽도 A2가 있잖아. 그치? 더했을 때 왼쪽 항에 A2라는 항, 오른쪽도 A2라는 항인데 두 항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양변을 갖다가 A2로 빼준다면은 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옆으로 쓰지 말고 위아래로 그냥 더한다고 봤을 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A2, 오른쪽에 A2, 좌변은 좌변,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보면은 이 좌변에 A2라는 항과 오른쪽에 A2라는 항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은 얘랑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랑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끼리 더하고 이런 끼리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A3 또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치? 즉, 축차 대입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축을 놓고 이렇게 대입해서 나열하다 보면은 항들이 막 사라지게 돼. 이렇게 항들이. 그치? 그치? 그러면은 생각보다 식이 좀 간단해지게 될 거라고. 그쵸? 그래서 요 연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구하는 게 바로 축차 대입 방법이야. 되겠지? 그러면은 목적은 뭐냐? AN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을 쭉 대입해 나가지고 우리 목적은 A니까 왼쪽에 누가 있는 게 좋냐? 마지막에 A 한 다음에 N 하면서 끝나는 게 좋아. 그렇다면 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계속 대입해 나가는 거야. 대입해 나가다가 자, 여기 N에다가 적당한 놈을 대입해서 N 플러스 1이 N이 되려면은 자, 마지막 N에다가 뭘 대입해 주냐? N-1을 대입해 주는 거야. N-1을. 이게 핵심 포인트야. 왜? 목적은 AN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AN 하고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 여기 양변에 N에다가 N-을 대입해 주면은 자, 요 놈은 AN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요 오른쪽은 N-을 들어가니까 AN-을 이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더하기 얘는 FN-을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식들을 갖다가 싹 한꺼번에 더한다라고 생각해 준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놈이 있으면은 사라지는 거야. 0 돼버린다고. 얘도 0 돼버린다고. 그치? 그럼 왼쪽 오른쪽 이 규칙대로 사라지니까 계속 더하다 보면은 결과적 규칙대로 이놈과 요놈 이렇게 사라진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흡사 뭐 같아? 우리가 시그마 용법에서 부분 분수 있지? 소거형 걔랑 아주 원리가 비슷하지. 그래서 자, 이제 싹 다 더하고 나면은 그러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우리가 원하는 AN만 남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나머지 떨거지들 다 더해주면 돼. 그럼 가만 보니까 A1 하나 남았고 A1에다가 그리고 이제 F1 F2 해서 FN-1 이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다면 어떤데? 요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요 합은 충분히 우리가 시그마 용법에서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이 합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축차 대입이라는 것은 자, 요런 형태의 점화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자, 요 등호를 축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축으로 잡고 양변에 우리가 자, n이 1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대입해내서 등식들을 쭉 나열하는 거지. 근데 그때 핵심 포인트는 목적은 AN 구하는 거야. 마지막에 AN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n에다가 n-1까지만 대입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쭉 대입해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이러면 더하기 꼴이니까 자, 이제 이놈들을 없애기 위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싹 다 더하게 되는 거지. 그럼 싹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쓱쓱 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야. 그치? 이제 이거 연산만 해주면 우리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축차 대입이야. 되겠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관계식 요 기본 대표 유형은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축차 대입 대표 유형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서, 자, 요거 일단은 정리해놓고 선생님 지울 거야.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 지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대표 유형도 가보도록 할게. 그렇지? 아무튼 방법이 좀 독특하네. 우리 기본적인 점화식은 그냥 수열의 종류만 파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활용하면 땡이었지만 이제 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쫙 축차 대입, 축을 잡고 대입한다. 핵심은 마지막 n에 n-까지 대입해. 그다음에 싹 다 넣으면 막 사라지다. 그 남은 떨거지들만 연산해주면 되더라. 되겠지? 좋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표 유형을 가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 지울 거야. 자, 정리 다 됐지? 지운다. 자, 두 번째 대표 유형을 만나게 될 텐데, 두 번째 대표 유형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대표 유형 두 번째. 방금 전에 대표 유형은 어땠니? 우리가 등차 수열과 상당히 비슷했었지. 생긴 꼴이 이 등차 수열과 비슷한데, 등차 수열은 여기에 상수가 온다면은 얘는 상수가 아니고 n의 관계식이 왔었지. 그럼 두 번째 대표 유형은 뭐냐? 하면은 등비 수열과 비슷해. an 플러스 1은 우리가 a의 상대 등비 수열하면 여기에 상수가 곱해졌었지. 그치? 근데 여기 상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고 n의 관계식이 곱해지게 돼. 그치? 항은 요거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밖에 없어. 바로 전 대표 유형은 항이 왼쪽 하나, 오른쪽 두 개. 그리고 상수가 더해진 게 아니고 n의 관계식이 더 있다. 이런 거. 그치? 자, 관계식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런 꼴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좀 다르냐? 아니,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어떻게 하냐? 자, 축차 대입이니까 역시 대입을 할 거야. 자, 일단 축을 잡고 등호를 축을 이렇게 쫙 잡아주고, n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2 대입하고, n에다가 3 대입하고 해서 마지막 n에다가 뭐까지 대입한다는 핵심이다? n이 아니고 n-1까지 대입한다. 그치? 자, 그럼 한번 선생님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해보니까 1 들어가니까 여기는 A2, 얘는 F1 곱하기 A1. 자, 얘는 A3, 얘는 F2 곱하기 A2. 자, 얘는 A4, 얘는 F3 곱하기 A3. 이런 식이 되겠지. 대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쭉 와서 마지막 n에다가 n-을 대입해보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AN이 딱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다 n-을 넣어주니까 Fn-1 곱하기 AN-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앞쪽처럼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 앞쪽처럼 싹 다 더하냐? 아니, 더하면 안 사라져. 왜냐면은 이 FN이 이 AN에 곱해지고 있다고. 더해진 꼴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더해서는 여기 A2와 여기 A2 보이지? 얘를 없앨 수 없게 돼. 그럼 어떻게 주냐? 곱해주는 거야. 그럼 곱하면 사라집니까? 곱하면 사라집니까? 한번 요 둘만 한번 곱해볼게. 이 둘이 곱해보면은 A2 곱하기 A3. 그리고 곱해보면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A1 곱하기 A2.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곱셈으로 묶여 있으니까 왼쪽 한 덩어리, 오른쪽 한 덩어리 이게 되는 거야. 이때 요 A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쓰냐? 양변을 A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약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지? 위쪽에서는 약분이 아니고 뭐야? 양변을 동시에 빼버렸던 거지. 근데 이제 곱하기 꼴이니까 얘는 싹 다 곱한 다음에 양변을 약분시킨다 생각하면 돼. 그치? 자, 없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요대로 한번 우리가 이제 곱해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쓱. 여기 있는 A3과 여기 있는 A3이 또 어떻게 된다? 싹 곱할 거니까 왼쪽 다 곱하고 오른쪽 다 곱할 테니까. 자, 이런 건 어떻게 된다? 또 사라진다. 그럼 규칙대로 얘와 얘는 또 사라진다. 그럼 남은 것이 어떻게 되겠어? 남은 것이 왼쪽에 우리가 원하는 AN만 남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 이렇게 오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A1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이제 우리가 요거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야. 생각보다 간단해. 이것도 막 사라지게 될 거야.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축차 대입이라고 본다. 자, 아무튼 우리가 등차도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점화식을 보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확인을 해. 아니야. 아니면은 축차 대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축차 대입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제 항의 크기를 일일이 조사하게 될 거야. 그치? 되겠지? 자, 이 부분 정리해. 자, 이번에는 축차 대입 말고 이 방법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야.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지울게. 지운다. 되겠지? 지울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축차 대입으로 문제 해결이 좀 곤란한 꼴이야. 그래서 그런 놈들은 항의 크기를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 자,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얘가 없어서 하나의 예를 갖다 그냥 쓰도록 할게. 자, 이런 게 있어.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 곱하기 an 더하기 2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뭐 2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보시는 것처럼 등차 수열이니? 만약에 여기 개수가 1이었다면 등차 수열이 맞지만 개수가 1이 아니잖아. 등차 수열 아니지. 그치? 되겠어? 그럼 뭐 등차도 등비도 아니고 방금 했던 축차 대입꼴도 아니지. 물론 얘를 갖다 축차 대입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축차 대입 대표 유형 두 가지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넘어와도 내신 문제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야. 하지만 수능에서는 일단 무조건 축차 대입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돼. 정말 희한한 꼴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치? 근데 내신용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유형 외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될 거야. 자, 아무튼 자, 등차도 등비도 그렇다고 축차 대입을 해봤더니 내지는 축차 대입 꼴이 아니야, 대표 유형이. 그렇다면은 우리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항의 크기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할 거야. 하나하나 다. 그치? 항의 크기를 어떻게 하나하나 조사하는데 일단은 A1이 나왔지. A1은 2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조사했어. 그럼 두 번째 항을 어떻게 조사하냐? 축차 대입과 비슷해. 자, 일단 A2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n에다가 저 점화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1 들어가니까 A2는 자, 2 곱하기 A1 플러스 2 이게 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항의 크기를 갖다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내비두면 안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니까 자,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n에다가 3을 2를 넣을 거야. 여기다 넣어서 이게 A3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넣어주면은 2 넣으니까 여기가 A3이 되겠지. 그럼 얘는 2A2 플러스 2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역시 이제 어떻게 주냐? 요 놈을 여기다가 쓱 넣어보면 2를 여기다 분배해야겠지. 분배해보면은 2의 세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다고? 우리가 항 크기를 본 다음에 규칙성을 조사한다고 그랬어. 그치? 여러분 어때? 규칙성 보이나? 자, 1이었더니 2가 1개, 2였더니 2의 제곱 더하기 2 2개, 수가 2개면서 2의 제곱부터 시작해. 3이었더니 수가 3개면서 2의 세제곱부터 시작하면서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 어때? 그럼 바로 규칙성 보이잖아. 그럼 따라서 이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AN을 작성해버리는 거야. 1이었더니 2의 1제곱, 2였더니 2의 제곱, 3이었더니 2의 세제곱부터 시작해. 그럼 n이면은 2의 n제곱부터 시작하겠지. 그럼 어떻게 했어?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2의 1제곱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일반항 구하는 것은 요 연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지. 자, 이걸 첫 항으로 보지 말고 얘를 첫 항으로 보자. 그게 쉬우니까. 그럼 따라서 공비는 2잖아 지금. 여기 2의 제곱이 있을 테니까 공비는 2라고. 공비 빼기 1분의 자, 우리가 첫 번째 항 2고 공비의 항의 개수 총 몇 개 있어? n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요거 정리해주면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러면 일반항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게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규칙성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항의 크기를 확인하는데 여기 2라고 그러고 요 2의 제곱 더하기인데 얘를 갖다가 연산해서 6이라고 해버렸어. 그리고 자, 이걸 갖다가 또 우리가 여기다 2 곱하기 6이니까 12 더하기 2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다 연산해서 14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 봅시다. 1이니까 요거, 2니까 요거, 3이니까 요거 하면은 규칙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의 크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는데 그 철칙은 뭐냐 하면은 연산하면 안 돼. 연산 금지야, 연산 금지. 응? 연산 금지. 특히 어떤 놈들을 연산하면 안 되냐면은 거듭제곱꼴 있잖아, 거듭제곱꼴. 거듭제곱꼴. 이거 연산하면 규칙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합의꼴. 더하면 또 규칙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연산하지 말고 쭉쭉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줘야지 우리가 규칙 찾는 게 수월해진다.
되겠지? 자, 명심해야 되는 사항은 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항의 크기를 조사한 경우 어떻게 한다? 첫 번째랑 확인하고 두 번째랑 확인해. 두 번째는 어떻게 확인해? 여기다 1 넣으면 두 번째랑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 이렇게 연산을 할 텐데, 이래서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연산 금지라고 합니다. 알겠어? 연산하면 규칙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연산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자, 특히 연산하면 안 되는 것들, 특히 거듭제곱걸. 봐봐, 이런 거듭제곱걸, 막 연산해버리면 규칙이 안 보일 거냐. 또, 더해도 안 되고. 그래서 쭉 나열한다. 나열하여 규칙을 찾자.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점화식을 이용한 일반항 구하는 방법들이야. 그렇지? 자, 많은 것 같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 점화식부터 알고 있어야 돼. 자, 기본 점화식. 이 기본 점화식 등차 등비가 나오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걔를 갖다 이상하게 풀어본 다음에 문제가 또 꼬일 수 있어. 물론 등차 등비도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충분히 풀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등차 등비인지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등차와 등비 수열의 우리가 대표 점화식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까지 마무리해줘야 돼. 그래서 기본 점화식, 기본 점화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안 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 축차 대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치? 근데 축차 대입했는데 안 된다면은 그때는 일일이 항의 크기를 조사해보자. 이게 우리가 배우는 점화식 모든 내용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지? 그치? 자, 강의가 좀 길었는데, 그치? 자, 개념을 확실히 공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개념만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울 이유가 없다.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해. 끌 거야. 끈다.